자, 전국에 계시는 우리 M2M 생방송 안방가족 여러분, 계속해서 뜨거운 감동의 수업을 함께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좋습니다. 그죠? 자, 이제 생중계, 그죠? 한 10분 쉬었습니까? 예, 좋죠? 자, 오늘 두 번째 강의 하기 전에 잠깐 여러분한테, 좀 양해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지금 우리 이제 현재 이 강의는 인터넷 생중계로 전국으로 브로드캐스팅 됩니다. 또 전 세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저 호주에 있는 학생도 보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생중계를 우리가 딱 정해진 시간 7시부터 하죠. 그죠? 한 2시간. 어떤 때는 2시간 좀 넘을 때도 있는데, 우리 이제 서버 관리자가, 그죠? 특히 인터넷 생중계 이 서버가 있어요. 또 여러분을 위해서 아주 고성능 서버, 하드디스크도 상당히 큰 걸 준비해서 우리가 생중계를 하는데, 내가 인간 너무 인기 있더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가지고 이 생중계를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본의 아니게 지금 또 못 보는 학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버가 이렇게 생중계 서버가 이 부하가 걸리죠. 부하가.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더 큰 서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혹시 이제 접속이 동시에 많은 사람이 접속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생중계를 못 보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안 그래도 방금 쉬는 동안에 항의 전화도 오고 또 접속했는데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우리 이제 시스템 관리자, 인터넷 생중계를 담당하는 관리자가 내한테 여러분한테 양지의 말을 해라, 양해를 구하라 해가지고 한다. 그죠? 웃잖아. 그죠? 그래서 너무 인기 있어도 탈이네. 그렇지만 또 생중계가 안 되면 바로 또 끝나자마자 5초 만에 자동으로 VOD, 녹화방송, 비디오 온 디맨드가 되니까 혹시 생중계를 못 보는 사람들, 접속이 안 되는 사람들은 한 시간 뒤에 보면 어떠나, 그죠? 양해를 구합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 접속이 많아진대요. 좋은 현상. 예, 천국에서 제지가 물밀듯이 달려온대요. 알겠나? 예, 좋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두 번째 강의 들어가 봅시다. 좋아요. 자, 이제 프로세스에 대해서, 그죠? 자, 우리가 앞 시간에 이제 OS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 그래서 이제 그 OS 운영체제, 그죠? 컴퓨터의 리소스, 모든 자원을 효과적으로, 생산적으로 관리해주는 거대한 시스템 프로그램 집합이 OS잖아. 운영체제잖아. 그죠? 여기서 말한 리소스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리소스 또는 소프트웨어적인 리소스, 즉, 가장 중요한 CPU 관리, 그 다음에 메모리 관리, CPU 프로세스 관리죠. 메모리 관리, 입출력 장치 관리, 그리고 우리의 정보 관리, 파일 관리를 담당하는 게 이제 OS다 이 말이야. 그리고 또 하나 뭐다? 우리 여러분이 전혀 불편함 없이 컴퓨터를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운영체제 지금 배우고 있다. 그죠?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현재 여러분 윈도우라는 OS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강의도 듣고 있고 또 생중계도 시청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불편 없이, 그제? 만나. 컴퓨터와 인터넷이 만들어내는 전자공간, 사이버 공간에서, 인터넷 공간에서 생중계가 벌어지는 것도 뭐다? 우리의 생중계 서버에 있는 윈도우 2003 프로그램이 OS가 이걸 진행해 주는 거지? 알겠나? 자,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런 OS의 전반적인 이야기들, 그죠? 그 지난 시간에 했는 것 중에 한 2문제 또는 3문제가 나온다 했습니다. 그죠? 자, 이번 시간에는 OS가 자원 관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 CPU, 프로세서, 또 그 프로세서에서 처리되는 프로세스 관리를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에서 출제가 가장 많이 되겠죠. 이 프로세스 관리가 5문제에서 6문제까지 예측이 된다. 그래서 일사천리로 완벽속석 엑기스 강의로 한번 해보자. 야,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프로세스의 개요.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다. 현재 CPU가, 이 프로세스가 뭐다? 이 프로세스는 현재 CPU가 처리하고 있는, 즉,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 명령어. 현재 수행 중인 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프로세스랍니다. 현재 CPU가 처리하고 있는 처리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 또는 명령어 또는 데이터 다 한 가지입니다. 이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처리기가 뭐야? 프로세스제. 이 처리기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CPU고 PC에서는 이 처리기, 즉 CPU 속에
모든 장비들을 하나의 마이크로칩으로 구현했다 해가지고 뭐 마이크로 프로세스를 한다는 거죠. 이 프로세스가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프로세스를 하죠. 프로세스를 처리한 처리기가 프로세서 너무나 잘하는 거. 그래서 실제적인 정의는 현재 CPU가 수행 중인 프로그램 또는 명령어. 이 프로그램은 명령어들의 집합이니까요. 예, 프로세스를 한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 프로세스를 다른 측면에서 정의를 해볼 수가 있어요. 똑같은 건데 시험에 또 이런 게 나오니까 한번 눈으로 살짝 보자, 그죠? 자, P12를 가진 프로그램, P12를 가진 프로그램을 프로세스를 합니다. P12는 바로 뒤에 나오지? 프로세서 컨트롤 블락이라고 해가지고 프로세스에 현재 수행되고 있는 이 명령어, 즉 프로세스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 구조다, 그죠? 예, 하나의 블락으로 되어 있는 테이블입니다. 예, P12를 가지고 있는 프로세서, 프로그램을 프로세서라고 또 운영체제, OS가 관리하는 실행 단위, 예? 항상 이 CPU 관리를 하면서 프로세스를 단위로 관리하죠. 프로세서. 알겠나?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고. 또는 CPU에 의해 프로세스에 할당된다는 거는 현재 CPU가 처리하고 있다는 거죠. CPU에 할당된다는 건 이 프로세스가 CPU의 처리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할당되어 실행될 수 있는 개체, 또는 같은 말, 프로그램, 명령어, 데이터 같은 말이에요. 또는 활성화된 상태의 프로그램. 맞죠? 현재 액티비티, 살아 움직이는, 즉 처리되고 있는 프로그램 같은 말이고, 프로시저가 활동 중인 것 같은 말. 이 프로시저가 하는 말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배웠노? 오케이, 서버 프로그램, 또 뭐 배웠노? 매크로, 그죠? 또는 이거 다른 말로 루틴, 다 같은 말입니다. 또는 모듈, 다 같은 말이에요. 독립된 하나의 단위 프로그램. 예?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또 작은 프로그램의 집합으로 되어 있겠죠. 그죠? 이런 걸 우리는 프로시저 또는 서버 프로그램 또는 매크로 또는 루틴 또는 모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독립된 단위 프로그램들. 이런 프로시저가 활동 중인 거고요. 프로시저가 활동된다는 거는 이 프로그램이 현재 처리 대상이 되고 있다는 그 말씀 맞나요? 알겠나? 예. 그래요. 그래서 왜 시험에 또 이런 용어들이 나오니까 그냥 살짝 가볍게 보면 됩니다. 현재 프로세스의 개념을 여러분 공부했다. 좋습니다. 이 프로세스의 정의, 과연 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처리하는데 OS가 어떻게 운영 관리하는가 중요한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현재 방금 내가 P12라 했죠. 이 P12가 뭐냐 이 말이에요. 요것도 가끔 출제가 된다. 순자야. 그렇죠. 예. 자, 이 P12는 뭐야? 프로세서 뭐야 이거? 프로세서 컨트롤 블락이에요. 프로세서. 예, 오케이. 프로세서 제어 블락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현재 이 수행 중인 CPU가 처리하고 있는 대상, 즉 프로세스는 OS가 운영 관리하는데 예? 이 프로세스들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제어 블락이 뭐야? P12라는 거죠. 쉽죠? 이 정의는 뭐다? 운영 체제에게, OS에게 프로세스에 대한 중요한 정보 또는 고유 정보, 중요한 정보 또는 고유한 정보, 그 프로세스가 가지고 있는 고유 정보를 제공해주는 자료 구조 테이블을 우리는 P12라 한다. 그러니까 운영 체제가 그 프로세스에 대한 현재 지가 운영하고 있는 CPU의 처리 대상으로 되는 이 프로세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 정보를 알아야 되죠. 정보를 알아야 운영이 잘 되잖아. 그 정보를 뭐 보고 한다? 오케이. P12의 그 프로세스에 현재 운영 체제가 운영하고자 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가 다 담아 있는 거예요. 그 테이블이 뭐란다? P12라 하는 거예요. 쉽지? 이 프로세스에 대한 고유 정보로 프로세스마다 고유의 P12를 가지고 있습니다. P12가 없는 프로세스는 이제 운영 체제가 이 프로세스는 우리는 운영을 모아주고 정보가 없는데 여기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운영하기가 힘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유한 각 프로세스마다 현재 고유의 P12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현재 처리 대상으로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제 출제가 많이 돼요. 이 P12에는 어떤 정보들이 좀 담아있노 이 말이에요. 그죠? 이거 역시 눈으로 한번 암기할 필요 없다. 살짝 쿵 봐놓으면 되겠다. 프로세스의 현재 상태, 이제 뒤에 배웁니다. 프로세스는 여러 가지 상태 변화를 하면서 운영체제가 운영, 관리해 주거든. 그 상태 중에 이제 보류 상태냐? 이 프로세스가 현재 보유죠, 보유, 홀드 상태냐? 홀드. 그리고 실행 상태냐? 넌 상태냐? 실행되고 있느냐? 또는 실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냐? 레디 상황이냐?
그리고 또는 어떤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냐. 대기, 웨이트죠. 요런 등의 상태를 PCB가 저장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죠? 알겠나? 현재 프로세스의 현재 상태가 본유냐, 넌이냐, 넷이냐, 웨이트냐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프로세스의 고유 식별자. 이제 OS가 많은 프로세스를 이제 막 처리하고 있지? 처리하도록 CPU한테 지시 내리고 운영하잖아. 그죠? 그때 이제 이 프로세서가 고유 식별자, 즉 번호가 있는 거예요. 프로세서, 이게 첫 번째 프로세서인가, 두 번째인가, 이런 거. 그런 이 프로세서의 고유 식별자, 즉, 프로세서의 번호 등도 PCB에 기록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CPU 속의 레지스터에 대한 정보. 그죠? 이 레지스터, 즉, 어큐뮬레이터, 즉, 누상기. 그 다음에 인덱스 레지스터, 그 다음에 GPR, 어디서 많이 봤지? 범용 레지스터, 제너럴 퍼포스 레지스터, 그 다음에 프로그램 카운터 등에 대한 정보도 PCB가 담고 있습니다. 알겠나? 즉, CPU 속의 레지스터들에 대한 정보. 그럼, PC에는 뭐 들어가 있노? 예. 현재 이 프로세서 다음에 수행될 프로세스의 번지 같은 게 들어가 있겠죠? 예. 그 다음에 GPR은요, 데이터에 대한 정보, 인덱스, 레지스터, 그 다음에 어큐뮬레이터, 이런 것들을 역시 PCB에 기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주기억 장치의 관리 정보, 그죠? 예를 들면은, 경계 레지스터, 그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에, 프로세스와 프로세서 사이에 레지스터, 경계, 바운더리 레지스터, 예? 경계 주소가 뭐냐? 또는 페이지 테이블을 눈으로 보죠. 포함을 한다. 그 다음에 입출력 상태 정보도 가지고 있습니다. 입출력의 장치들과 개방된 파일 목록 같은 거. 그리고 계정 정보하는 게 뭐냐면은 CPU의 이 프로세스가 CPU를 사용하는 시간, 즉 프로세스를 사용하는 시간 또는 실제 사용 시간 또 주어진 시간 등의 정보, 그죠? 즉 계정 정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른 말로 회계 정보다 이렇게 하죠. 어카운트니까. 그 다음에 이 프로세스의 우선순위에 대한 정보요, 그죠?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운영체제가 하나의 프로세스가 처리하도록 지시하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중에 우선순위. 어떤 놈부터 먼저 운영 관리하도록, 처리하도록, 지시하는 이 우선순위에 대한 정보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살짝, 여기 정도 보면 돼요. 요런 내용들이, 뭐, 여기까지는 볼 필요 없다. 요런 것 정도가 PCB에 수록된다. 시험이 어떻게 나오겠노? 다음 중 PCB, 프로세서 컨트롤 블록에 수록되지 않는 내용은, 정보는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한번 살짝 암기하지 말고 또 문제풀이에서 여러 번 할 테니까 한 번만 살짝 쿵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현재 운영체제가 프로세스와 CPU와 프로세스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보고 있다. 예, 자 넘어가 봅니다. 좋아요. 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거 반드시 출제가 된다고 봐야 됩니다. 반드시 현재 CPU가 처리하고 있는, 즉 프로세스가 처리하고 있는 내용물, 명령어나 데이터를 우리는 프로세스라는데, 이 프로세스가 이제 뭐요? 모든 걸 운영체제가 이 프로세스가 안전하게 처리되도록 운영 관리하잖아. 근데 운영 관리하는데 이 프로세스가 여러 가지 상태를 변화시키면서 수행이 완료되더라 이 말입니다. 알겠나? 그래서 요 상태 변이를 보고 전부 정리를 합니다. 잘 한번 봐야 된다. 아주 내한테 강의 들으면 쉬워요. 그죠? 잘 봐요. 자, 이게 전체 컴퓨터 시스템인데, 제일 먼저, 자, 이거 봐봐요. A라는 일거리. 내가 이제 컴퓨터 시킬 일거리죠. B라는 일거리, C라는 세 가지 일이 컴퓨터 시스템에 제출된다고 해봅시다. 내가 컴퓨터에 수행시킬 일거리. 컴퓨터가 현재 처리해야 할 일거리를 우리는 뭐라 하더노? 프로젝트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작업이라 할 수도 있죠. 내가 시킬 일거리니까 작업. 또는 이제 태스크, 업무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프로그램으로 봐도 돼요. 다 같은 말입니다. 내가 현재 컴퓨터한테, 제출하고 싶은, 즉, 의뢰하고 싶은 업무들, 프로젝트 또는 잡, 태스크,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또 태스크를 처리하는, 잡을 처리하는, 프로젝트를 처리하는 게 컴퓨터니까요. 오케이? 그래서, 같이 보면 됩니다. 자, 세 가지 잡이, 그죠? 예를 들면 잡이라 할게요. 여기서는 잡1, A라는 잡, B라는 잡, C라는 잡, 세 개의 잡이 현재 컴퓨터에 제출됩니다. 제출. 이 제출을 서미트다. 이렇게 하거든. 서미트. 예, 제출이 됩니다. 그럼 오늘날 이 제출되면은 이 잡이 바로 메인 메모리에 안 가죠. 그죠? 보통 일단은 컴퓨터 시스템 일단 보유를 합니다. 이 보유를 홀더라 이렇게 하죠. 홀더. 보유를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PC 같은 거, 또 오늘날 컴퓨터는 거의 다가 하드디스크 이런 데 보유를 하죠. 하드디스크에 스프링 기법으로 보유를 하겠죠. 그죠?
보유를 합니다. 하드디스크에 보유할 때 여러 개의 잡을 이렇게 보유하는 기법을 우리는 뭐란다? 스플링이라고 이렇게 배웠지? 스플링 배웠나? 예. 내가 처리할 걸 하나씩 주는 것보다 한꺼번에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서 이런 거 스플링이라고 합니다. 자, 하드디스크에 이제 A 보관, B 보관, C 보관을 딱 해놓죠.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현재 여기까지는 정확하게 잡입니다. 잡. 예, 컴퓨터 아직 처리되지 않았죠. 처리하지 않았어요. 잡이에요. 그래서 이놈이 이제 컴퓨터 내부로 들어갑니다. 이제 하드디스크에서 주격 장치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순간 이제 여기서부터 뭐 되느냐? 이 잡이 뭐로 컴퓨터 처리 대상이 CPU의 처리 대상, 컴퓨터의 처리 대상이 되제 뭐로 바뀌나? 프로세스로 변하겠죠. 예? 그래서 프로세스의 상태 변화를 하면서 이 프로세스는 수행이 완료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나? 자, 제일 먼저 이 프로세스는 준비 단계, 레디 단계에 오게 돼요. 준비 단계. 그러면은 현재 이제 준비 단계에 쫙 이놈이 올라오죠. 쫙. 스플링에 저장되어 있다가, 스플에 저장되어 있다가 올라옵니다. 그럼 이 준비 상태에 이제 A가 저장되고요. 자, 이거 원리만 아주시와 A가 저장되고, 뭐 B가 저장되고, C가 이렇게 준비 상태로 저장됩니다. 저장을 어떻게 하느냐? 준비 상태 이 프로세스를 저장을 그죠? 뒤에 배웁니다만 자료 구조 있어. Q 저장이 피포 방법으로 저장됩니다. 제일 먼저 올려오는 게 뭐부터 먼저 저장을 해요. 자, 제일 먼저 올려오는 게 A라 하면은 A를 먼저 저장하고요. 예, 그 다음에 B를 저장하고, 그리고 C를 저장합니다. 이 들어오는 순서대로 이렇게 저장을 해요. 예? 그리고 알겠나? 예, 먼저 들어온 놈부터 먼저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걸 이렇게 그랬어요. 요걸, 이렇게 하지 말고, 요 놈을. 그럼 이제, 여기 작업 상황에서 메모리를 올려오죠. 즉, 대기 상황에서 뭐다? 요걸 뒤에 배웁니다만은, Q. 요런 자료 구조를 Q 리스트다. 이렇게 한다. Q라는 자료 구조거든. 참고라는. 이 Q는 데이터를 어떤 형태로 처리한다? 피포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First in, first out. 먼저 여기 Q 리스트인데 먼저 들어오는 것부터 이제 여러 개 먼저 A가 먼저 들어왔죠. 그럼 A부터 먼저 처리를 해요. 그리고 A 처리하고 난 뒤에 B 처리하고 그리고 C 처리하고 일단은 준비 상황에 이 세 개의 프로세스를 저장합니다. 준비 상태를 만들어 놔요. 그죠? 알겠나? 어디에? Q 리스트에. 되겠어요? 자, 요거는 이제 다음에 하겠죠. 세 번째 과목. 예. 점점 여러분들이 컴퓨터의 세계로 전문가가 됩니다. 알겠나? 그로스 하늘까지. 그래, 이렇게 이제 준비 상태에 ABC가 딱 마련되면요. 이제, 요거 화살표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화살표 거꾸로. 이렇게 돼야 되고, 요 놈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수정해라. 요거 잘못됐어요. 그러면 이제 뭐요? 준비 상태에 있는 이 프로세스가, 이제 여기서 프로세스예요. A라는 프로세스, B, C 프로세스죠. 이 놈을 이제 어떻게 한다? 이제 CPU가 사용을 해야 돼요. 이제 CPU, 처리하려고 하면 뭡니까? CPU, 즉 누가 처리하노? 이 프로세스를 프로세스가 처리하잖아. 그래서 OS가 CPU한테 A, B, C 중에 A부터 네가 먼저 수행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현재 준비 상태에 있던 A가 이제 CPU를 할당받죠. CPU를 할당받아요. CPU를 할당받는다는 거는 CPU의 처리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A가 들어가죠. A가 이렇게 A가 준비 상태에 있던 A라는 프로세스가 CPU를 할당받는 거죠. CPU를 할당받는다는 건 다른 말로 뭐? CPU 할당받는다는 건 다른 말로 뭐? CPU에 의해서 처리 대상이 되죠. 그렇죠? 처리 대상 된다는 게 뭐요? CPU가 이 프로세스를 뭐 한다? 처리하겠죠. 프로세싱 하겠지? 알겠어요? 이렇게 준비 상태에 있던 프로세스가, A라는 프로세스가 CPU를 할당받는 걸 디스패치를 합니다. 중요하다. 디스패치. 뭐야? 디스패치의 정의는, 준비 상태에 있는 어떤 프로세스가 CPU를 할당받는 걸 우리는 뭐란다? 디스패치를 합니다. 디스패치. 할당받는 행위를 뭐다? 디스패칭이라고요. 이해되나? 디스패치를 합니다. 디스패치. 됐나? 그럼 A가 디스패치 됐다는 건 뭐예요? 이 A는 현재 CPU에 할당받아서 CPU가 이 A를 처리를 합니다. 쫙 처리를 하죠. 처리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근데 만약에 OS가요 할당 시간을 처음에 가르쳐 줍니다. 이 A한테 A는 CPU 5초만 하라. B는 7초를 수행하고 C는 4초를 하라. 만약에 이렇게 시간을 배정합니다. 이 시간 배정을 누가 하노? OS가 하는 거, 운영 체제가. 이렇게 시간 배정하는 걸 우리는 CPU의 타임 슬라이스 기능이라는데, 시간 배정. 준비 상태에 시간 배정을 해놓거든. 그러면 이제 A가 5초 동안에 CPU 디스패칭 돼가지고
CPU의 할당을 받아가지고 A 5초 동안 수행이 돼요. A가 5초 동안 수행이 돼요. 그런데 주어진 시간 OS가 5초를 할당했는데 5초가 딱 되면 이놈은 다시 들어가 버리나? 오케이. A가 내디 상태로 또 들어가 버려. 내디 상태로 가버려요. 이렇게 넌 실행 상태에서 준비 상태로 같이 가는 거예요. 뭐 타임 런아웃이라고 합니다. 타임 런아웃 즉 시간 종료라는 시간 종료. 시간 종료의 정의는 뭐다? 주어진 시간을 다 소유를 해가지고 다시 이 프로세스가 넌 상태에서 내디 상태로 가는 행위를 뭐란다? 시간 종료 행위, 즉 타이머 런아웃이다 이렇게 합니다. 타이머 종료, 알겠어요? 시간 종료다 이 말이에요. 말 그대로. 그러면 이제 또 CPU는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7초 동안 뭐하노? B를 디스패치해서 B를 처리하죠. 7초 동안에 B를 또 처리합니다. 그럼 B가 또 7초 동안에 수행이 끝나면 다시 내디로 갑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OS는 뭡니까? CPU한테 C를 4초 동안 운영하라고 지시를 내리겠지. 그러면 C라는 프로세서는 또 4초 동안에 처리 대상이 됩니다. 프로세싱 되겠죠? 또 4초가 지나면 타이머는 아웃. 알겠나? 이런 식으로 준비 상태에 있는 프로세서들이 넌 상태로, 준비 상태로, 넌 상태로, 준비 상태로 가면서 이 프로세서들이 뭐한다? 프로세싱 되어 간단 말이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준비 상태에서 넌 상태로, 즉 CPU를 할당받는 걸 뭐란다? 디스패치라고요. 오케이? 넌 상황에서 준비 상태로, 즉 주어진 시간이 다 종료돼서 다시 준비 상태로 가는 걸 뭐란다? 타이머 런아웃, 시간 종료 행위랍니다. 되겠나? 됐죠? 얼마나 쉬워. 이렇게 프로세스가 상태 변화를 합니다. 그런데요, 자, 이런 경우가 더 발생할 수가 있어요. A가 5초 동안에 CPU를 할당받아서, CPU를 할당받지? 5초 동안에 CPU를 할당받아가지고 A가 신나게 5초 동안 달립니다. 신나게 달려요. A가 5초 동안에 쭉 달려야 되는데, 여기 5초를 합시다. 근데 5초 끝나기도 전에 어딘가에서 이 A의 실행을 방해하는 방해 요소, 예를 들면 인터럽트 같은 게 들어오겠죠. 인터럽트라든지 또는 뭐 입출력 행위라든지 IO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와 버리면 뭡니까? 아하. 자, 이 CPU는 이 인터럽트나 IO라든지 이런 입출력 때문에 이 A라는 프로세스를 5초 동안 수행을 다 못해. 한 3초쯤 하다가 자, 이 방해 행위 또 입출력 이런 걸 CPU가 처리를 해줘야 되잖아. 맞나? CPU가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뭐요? 이 A라는 프로세서는 결국 CPU가 이걸 처리하러 가잖아요. 가는 동안 어떻게 되노? 아이고, 어때? 이 시간 종료 안 되기 때문에 여기로 못 가지. 어디로 간다? 감금 된다. 감금. 이 불락이 뭡니까? 감금이에요, 감금. 감금해가 무슨 상태로? 대기 상태로 빠져버리면 돼, 이가. 이해되나? 왜 이거 대기 상태로 빠져요? 감금돼 버린다니까. 잠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나? 대기 포즈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CPU가 이 원인을 다 하게 되면 뭐요? 이제 이 A가 여기서 감금된 상황에서 감금대가 대기 영창에 있다가 빠져나오죠. 빠져나오면 다시 내디로 갑니다. 그래서 웨이크업, 깨는 거. 감금 상태, 즉 대기 상태에서 깨어나는 걸 웨이크업이라죠. 다른 말로 릴리즈랍니다. 릴리즈, 석방. 릴리즈. 감옥소에서 석방되는 거야. 석방되어서 다시 A가 준비 상태에서 다시 디스패치돼서 계속 수행을 완료합니다. 이해되나? 자, 오늘날 프로세스에 의해서 이렇게 상태 변화가 됩니다. 자, 중요하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자, 디스패치는 뭐다? 어떤 프로세스, A라는 프로세스가 CPU의 할당을 받아가지고, 즉, CPU의 처리 대상이 되면 어떤 상태로 간다? 넌 상태로. 즉, 준비 상태에 있는 프로세스를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는 거요. 넌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건 뭐다? 즉, CPU의 할당받는 행위를 디스패치라고, 주어진 시간 동안 CPU가 사용을 다 하다가 이 A가 5초 동안에 주어진 시간을 다 종료하면 뭐다? 타이머 런아웃에 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수행하다가 5초를 수행해야 되는데 3초쯤 수행하는데 방해 요소, 인터럽트라든지 입출력이 발생되면 CPU가 이거 처리하러 가잖아? 갈 동안 이거 뭐가 돼버리노? 감금, 불락이 돼버려. 그래, 영창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영창에. 그럼 영창에 대기하고 있다가 CPU가 이 행위를 끝내버리면 뭐야? 웨이크업이 되겠죠? 이를 깨어납니다. 즉, 릴리저, 석방이 됩니다. 그 어디로? 내디로. 그래서 다시 내디에서 CPU 새로 할당받아서 나머지 부분을 처리하고 완료를 합니다. 되나? 자, 내디, 넌, 웨이트. 내디, 넌, 웨이트. 외워놓죠? 죽이죠?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문제 9D다, 여기 문제 9D. 알겠나? 9D 가는 말 알지? 문제 9등이다. 우리 서울의 순자는 9D가 뭔가, 그것도 시험 나온다 하고 9D 막, 첫째, GRA, 시험 안 나온대. 문제 9D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CPU가 프로세스가 상태 변경을 합니다. 아, 됐죠? 다시 한번 정리하자. 자, 오늘날 내가 처리할 업무, 프로그램, 이거 프로젝터, 잡, 태스크, 프로그램이라지. 이놈이 이제 컴퓨터 시스템에 제출되죠. 제출이 돼. 3개에 제출됩니다. 그럼 일단은 하드디스크인데 스프링 기법으로 보유, 홀드 되겠죠. 서미트, 홀드죠. 여기까지는 잡입니다. 또 여기까지 관리해주는 OS의 이름을 우리는 잡 스케줄러다 이렇게 하거든요. 잡 스케줄러.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잡 스케줄러. 자, OS에서 이런 잡을 관리하고 정책을 펼쳐주는 OS를 OS 일부예요. 잡 스케줄러. 잡 스케줄러에 의해서 제출과 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이 이제 주기역 장치로 올라가죠. 여기서부터 관리하는 게 뭐야? CPU 스케줄입니다. CPU 스케줄. 다른 말로 또 프로세서 스케줄러. 프로세서 스케줄. 또는 다른 말로 프로세서 스케줄. 다 같은 말이다. CPU 스케줄러, 프로세서 스케줄러, 프로세서 스케줄러에 의해서 이게 이 프로세스가 관리, 운영이 되는 겁니다. 되겠나? 어떻게 운영된다? 레디, 디스패치, 런, 타이머, 레디, 그죠? 런, 블락, 웨이트, 웨이크업, 레디. 되겠나? 이런 상태로 운영됩니다. 누가? 프로세스가. 그리고 이제 수행이 끝나면 이제 텀이 종료가 되겠죠. 종료가 끝나면 이제 A가 이제 프로세스가 끝나가지고 정보로 돼 나오고요. B도 끝나고 C도 끝나서 우리 인간한테 최종 정보가 돼서 나오겠지. 되겠나? 이제 OS 측면에서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요런 걸 또, 잡 스케줄러를 우리는 또 장기 스케줄이란 장기. 여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장기 계획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CPU, 여기 컴퓨터 외부고 컴퓨터 내부제. 컴퓨터 내부에서 관리하는 걸 우리는 단기라고 합니다. 단기. 아주 빠르게 된다고. 그래서 CPU 스케줄은 다른 말로 단기 스케줄러고, 그죠? 잡 스케줄은 다른 말로 뭐다? 장기 스케줄러라고 참고로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네. 아, 강의 잘했지? 박수 한번 쳐라. 좋습니다. 이렇게 쉽게, 그죠? 아주 출제가 많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날 OS가 프로세스를 이제 처리되도록 CPU한테 지시를 합니다. CPU. OS가 누구한테 지시하노? CPU라는 기계한테 지시를 하죠. 그럼 OS의 지시에 의해서 CPU는 아주 우리 인간의 업무를 생산적으로 처리합니다. 알겠나? 중요하다? 좋습니다. 그림 아주 잘 그렸어요. 일부러 이렇게 크게. 감옥소에서 이게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죠. 웨이카. 다른 말로 뭐라 했노? 릴리즈. 석방되는 거 아이가? 이게 실제로 이게 말이요. 우리 인간이에요. 법하고 똑같습니다. 시간만 있으면 이 법에 대한 이야기 좀 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도 이런 구조에 의해서 세상살이가 운영체제가 뭡니까? 컴퓨터를 움직이는 법아이가 운영체제, 운영법 아니야. 우리 인간도 뭡니까, 여러분들? 법에 의해서 여러분이 살아나가지. 좋든 좋든 여러분들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자동차가 운영되잖아요. 빨간 불 때 서야 되고 파란 불 때는 가야 되고. 근데 그 법을 어기면 뭡니까? 빨간 불 때 막 가부리지. 그리고 차 박아놓고 내가 가는데 왜 앞에 막 녹하고 막 싸우고. 나는 옛날에 빨간 불 때 가는 줄 알았어요. 왜? 이게 공부를 안 하고 시험 쳤기 때문에. 안개에서 시험 쳤기 때문에 빨간 불 때 가는 줄 알고 사고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도 냈습니다. 통과. 이 법은 물 숫자에 뭐고 갈것자죠. 물은 어디서 들어가노? 높은 데서 낮은 데로요. 법. 재밌습니다. 이 법. 우리 사이트에서 법 공부 좀 하세요. 예? 우리도 앞으로, 우리 공무원, 이 가산점 외에도 7급, 9급, 예? 또 형법, 민법, 경찰, 다 한대? 예고한다. IEDU.TV 기대도 좋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인터넷 방송. 그죠? 영화. 여러분, 영화 상영하듯이 1관, 2관, 3관이 막 들어갑니다. 1관에는 경찰법, 2관에는 형사소송법. 예? 우리 공무원 가산점만 따지 말고, 우리 IEDU.TV에서 하는 입법 공부도 좀 하십시오. 환상 내보고 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통과. 예. 자, 이 프로세스의 상태를 다시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다 됐죠.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자. 자, 제출 상태로는 서미트라고 하고 뭐야? 사용자가 작업을 시스템에 제출한 상태. 너무나 쉽죠. 자, 보유 상태는 뭐다? 홀더. 작업이 제출되어 스풀 공간인 디스크에 스프링 기법으로 수록되어 있는 상황. 자, 준비 상태, 레디 상태. 즉, 프로세스가 CPU를 할당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 실행 상태, 넌 상태, 프로세스가 CPU, 즉, 프로세스를 할당받아 실행되고 있는 상태. 그죠? 실행되어진 상태. 대기 상태, 웨이터. 프로세스가 사건, 즉, 인터럽트나 IO 등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 대기죠? 감금돼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
상태. 완료 상태는 뭡니까? 프로세스가 CPU를 할당받아 주어진 시간에 완전히 수행을 종료한 상태.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출해서 완료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에 뭐다? 오케이, 턴, 어라운드 타임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OS가 이 턴어라운드 타임을 단축시켜주는 OS가 좋다 했죠. 그죠? 제출에서부터 완료되는 이 시간이 짧으면 OS가 운영을 잘했는 거예요. 이해되나? 그래서 턴어라운드 타임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제출에서 어디까지? 완료. 이 시간을 가장 짧게 가져가도록 운영하는 OS가 굿 OS다는 이야기. 넘어갑니다. 자, 원리를 하니까 너무나 쉽죠. 그죠? 원리를 하니까 너무나 쉽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봅시다. 그리고 상태 전이도 앞에 이미 그림에서 다 끝난 이야기니까 그냥 보면 되겠죠. 디스패치가 뭐고? 준비 상태에서 프로세스를 실행 상태로 변화시키는 게 뭐다? 디스패치죠. 디스패치 정의는 뭐다? 준비 상태의 프로세스들 중 하나가 CPU를 할당받아 실행 상태로 전이되는 과정을 우리는 뭐란다? 디스패치. CPU를 할당받는 행위. 디스패칭이라고. 그렇죠? CPU를 할당받는다는 건 뭐요? 오케이, 처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처리되고 주고 있다는 거고, 실행 상태에서 준비 상태는 뭐다? 오케이, 타임은 now, 할당 시간 종료도, 그죠? 현재 처리 대상되고 있는 프로세스가 할당된 시간을 모두 사용하고 다른 프로세스에게 전이되는 과정. 실행에서 준비고, 또 실행에서 대기는 뭐다? 불락이죠. 감금이죠. 감금. 실행 중인 프로세스가 종료되기 전에 다른 작업을 필요로 할 경우 CPU들을 반납하고 사건의 종료를 기다리게 대기 상태로 전이되는 과정. 할 거 없지? 앞부분 그림에서 환산, 디스패치, 타이머 어라우, 블락 다 되었습니다. 대기에서 준비는 뭐다? 웨이크업, 또 다른 말로 뭐 릴리즈, 석방되는 거죠. 석방. 웨이크업의 개념이 뭐다? CPU가 그 사건의 IO의 완료를 기다리거나 완료 신호가 들어오면 끝났다 하면 대기 중인 프로세스 어디로? 준비 상태로 전이되는 과정을 우리는 웨이크업, 릴리즈를 합니다. 봤지? 앞에 원리만 타고 이건 그냥 장난이야. 이거 그냥 쭉쭉쭉 흘러면 돼. 이걸 완기하노. 알겠나? 우리가 살짝쿵 볼 수 있다는 거요. 되겠나? 좋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 부분 출제된 거 봐야 된다. 내가 반드시 하겠다. 반드시. 자, 다음 넘어가 봅니다. 자, 이거 뭐 잠깐 보면 되겠죠. 프로세서 스케줄러 종류는 뭡니까? 봤죠? 장기 스케줄러, 장기는 뭐다? 잡 스케줄러죠. 그죠? 외부에서 이 하나의 작업이, 여러 개의 작업이 제출되고 보육하고, 내디 상태까지 가는, 까지 관리하는 OS를 우리는 뭐란다? 장기 스케줄러. 다른 말로 잡 스케줄러 하죠. 그죠? 그래서 서밋에서 홀드에서 내디까지 관리해주죠. 운영해주는 거고, 단기는 뭐다? CPU 스케줄러 하죠. 다른 말로 프로세서 스케줄러. 또는 다른 말로 프로세서 스케줄. 알겠죠? 준비, 대기, 실행, 관리하는 스케줄러. 레디, 런, 웨이트죠. 그래서 왜 당기고, 단기적으로 하죠. CPU, 컴퓨터 내부니까 굉장히 빨리 스케줄링 한다 해가지고 단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나? 그래서 이런 거는 살짝쿵 봐놓으시면은 되겠다 이 말입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한번 보자. 자,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프로세스를 봤죠. 자, 그 다음에 병행 프로세스를 봅시다. 병행 프로세서. 자, 현재 여러분 접속해서 강의가 안 되죠? 지금 서버에 부하 걸렸다 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생중계 못 보는 사람 알지? 녹화. 다시 이야기하는데 왜? 지금 이 시간에도 막 항의 전화가 막 온대요. 항의 전화 이해하십시오. 인기 스타 보기가 그래 쉽나? 여러분들, 스타 보기가 그래 만만치 않대. 알죠? 자, 병행 프로세스는 컨커런트 프로세스 해가지고, 이거 뭐야? 그렇죠. 동시에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실행되는 상황을 병행 프로세스야. 다른 말로 이게 뭐다? 원래는 넣은 상태에서 뭡니까? 넣은 상태에는 하나의 프로세스만 처리되어야 되는데 이 넣은 상태에 2개 이상, A, B, C 3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넣은 상태를 맞이하는 거. 2개 이상, A, B죠. 예를 들면은 어떻게 돼요? A를 처리하고 B를 처리하는데 동시 수행한다는 건 뭐가? 오케이. 프로세스의 수행 속도를 극대화, 즉 컴퓨터 시스템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컨커런트 프로세서 운영을 하면 좋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날 병행 프로세스가 가능하도록, 자, 병행 프로 정의 알겠나? 병행 프로, 이 2가지 이상을 동시에 처리하도록 이제 OS가 CPU한테 부하를 걸겠죠? 그럼 CPU는 OS가 시킨 대로 해야 되겠지, 정신이 시킨 대로 움직여야 되겠죠? 야, 2개 이상을 같이 처리해!
이 OS가 같이 처리하도록 에러 없이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두 개 이상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수행되는 상황을 병행 프로세스다. 동시 수행되는 프로세스를 뭐라 한다? 그죠? A, B 동시 수행되는 걸 우리는 병행 프로세스다. concurrent 프로세스다. 이렇게 한다. 그 종류는 뭐다? 독립적, independence, 병행이 있고, cooperation, 협동적이 있습니다. 독립적은요, 이렇게 동시 수행되는데, 예? 지팔지연되는 거예요. 관계없이 수행되는 거예요. 독립적인 뭡니까? 협력적은 뭡니까? 수행되기는 되는데 서로 막 협력해가지고 수행되는 거예요. 알겠나? 요걸 독립적 병행 프로세스. 요 놈을 뭐다? 코오퍼레이션. 협력적 또는 협동적이라 하죠. 협력적.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살짝 쿵 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 쉽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두 개, 하나에 넣은 상황에서 두 개 이상이 동시에 이렇게 수행하려고 하면 만만치 않다, 이 말입니다. 동시에 일을 하도록 운영체제가, CPU한테 오류 없이 지시하고 관리하고 운영하려고 하면은, 세 가지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병행 프로세스가 가능한 겁니다. 그죠? 자, OS 쉽제? 요 세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은 뭐다? 병행 프로세스가 가능해요. 그럼 OS 알고리즘에서 뭐다? 이 세 가지 알고리즘, 세 개의 문제를 해결해버리면은 그 OS는 뭐요? concurrent 프로세스죠. 병행 처리가 가능하도록 컴퓨터를 관리하겠지. 알겠나? 그러니까 하드웨어보다는 뭐다? 그렇죠. 지금은 운영체제. OS가 좋은 OS냐, 나쁜 OS냐? OS에 의해서 병행이 되느냐, 아니면 싱글로 되느냐는 겁니다. 이해되나? 그러니까 우리가 도스보다는 윈도우를 쓰고요. 윈도우 95보다는 98을 사용했고, 윈도우 98보다는 XP를 사용하고, XP보다는 윈도우 비스타를 쓰죠. 요즘 비스타가 문제가 많죠. 그래서 비스타라고 한다. 스타가 아니고. 그래서 비스타가 특히 우리나라에 액티브 X하고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요즘 우리나라 IT 강국 말이 아니다. 그죠? 이게 내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현재 우리나라가 큰일입니다. 만료는 IT 강국이라 하지만요. 컴퓨터 인터넷 사용 인구가 3,800만 명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한 4,800만, 4,700만 되는데 거의 병자들, 노약자들 아니면 컴퓨터 인터넷을 다 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컴퓨터 인터넷 클릭해가지고 옷 사고 강의 듣고 게임하고 고스톱 치고 채팅하고 이런 사람은 많은데 기술자가 없는데 이거 요번에 윈도우 비스타가 뜨면서 우리나라에 완전히 작살났습니다. 외국에서 볼 때 코리아 하면 IT 강국이라 해가지고 우리 회사에서 또 우리 교육센터 이런 데서 학생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 회사에서 호주라든지 이런 데 휴먼웨어를 저는 실천하거든요. 국가에서 해야 할 일, 시에서 해야 할 일을 제가 합니다. 알겠습니까? 제가 단독으로 상칼 차고 PDA 하나 들고 내가 석권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많이 가 있습니다. 기술자 가서 지금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거든. 여러분도 우리 M2M4나 iEDU.tv에서 강의로만 끝나는 게 아니다. 취업도 돼 있고 해외 프로그램까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이트에서 여러분들 M2M jump2.com m2m.jump2.com을 치면은 바로 해외 유학 프로그램, 해외 대학의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들어가봐도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무슨 이야기 하야 되노? 근데 문제가 요번에 윈도우 비스타가 나오면서 작살났잖아. 왜? 딴 나라는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비스타가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비스타를 깔면은요 은행 뱅킹도 안 되고 지금 전자 부동 잘 안 돼요. 인터넷 뱅킹도 안 되고 그게 뭐냐? 우리나라에 실력이 없는 거예요. 액티브 X의 문제입니다. 그전에 구체적인 이야기는 내가 못하겠고, 그래서 이게 요번에 한마디로 쪽 닦았습니다. 내가 이 강의에서, 그러니까 IT 강국이 아니고 완전히 기능이만 양성해 놨다니까요. 기술자가 없다는 게 기술자. 아이고, 참, 요번에, 근데 이거 이야기해야 되겠죠. 자, 병행 프로세스, 알겠죠? OS가 CPU를 하여금 두 개 이상의 프로세스를 동시에 처리하도록 해주는 거죠. 병행 프로세스. 이런 병행 프로세스가 되려면은 세 개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하나가 인계 영역, 크리티컬 섹션, 그리고 상호 배제, mutual exclusion, 오케이. 그 다음 동기화, 싱크로나이제이션. 이 세 가지가 해결이 돼야만이 병행 프로세스가 가능한 거예요. 시험에는 여러분 실제로 다음 중 병행 프로세스의 구성 요소, 병행 프로세스 되려면 해결할 문제들 이렇게 인계 영역, 상호 배제, 동기화 이것만 알면 되는데 이왕 나왔는 거 그 원리부터 공부하자 이 말입니다. 그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인계 영역,
크리티카의 섹션이라 하죠. 한계 영역, 인계 크리티카에 가는 게 뭐 비평적인 또는 중요한 또 물리나 수학에서 한계 이런 뜻이 있습니다만은 다중 프로그래밍 OS, 그죠? 여러 개를 동시에 돌리는 OS, 윈도우 같은 거예요, 그죠? 뭐 리눅스나 유닉스, 윈도우 이런 데서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공유하는 자원, 그러니까 자원, 예를 들면 자원 하는 거 알지? 뭐 컴퓨터에 리소스, 뭐 메모리, CPU 또는 프린터 뭐 이런 거겠죠. 만약에 프린터라는 자원을요, 프린터라는 하나의 자원을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공유를 하겠죠. 여러 개의 프로세서, 프로세스 1, 프로세스 2, 프로세스 3,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공유를 하잖아요. 뭐 아레안글이라는 프로세스가 프린터를 사용할 수도 있고, 엑셀이라는 프로세스가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 그 다음에 뭐 파워포인트라는 걸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유하는 자원, 즉 프린터라는 이 자원에 대하여 어느 한 시점에서 하나의 프로세스만 이 자원을 사용하도록, 예를 들면은 이 엑셀이라는 프로세스가 이 프린터를 사용하도록 지정된 공유 자원, 공유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걸 동시에 사용한다면 이건 이 자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계 영역은 뭐다? 이 프로세스가 이 프린트라는 자원을 사용할 딴 프로세스는 못 들어오는 영역이에요. 들어올 수 없는 영역이 뭐다? 인계 영역이야. 인계 영역을 딱 막아놔야 되겠죠. 이해되나? 그 인계 영역이야. 인계 영역, 공유 자원. A라는 프로세스가 프린트라는 자원을 사용 활동하는 딴 프로세스는 들어오지 마. 딱 테두리 해놓은 그 영역. 그게 뭐다? 인계 영역입니다. 됐죠? 그래서 인계 영역은 하나의 프로세스만 접근할 수 있으며 해당 프로세스가 자원을 반납, 즉, 지 사용이 다 끝나면 다른 프로세스가 이것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이해되나? 다시. A라는 이 프로세스 1이 이 프린트라는 자원을 사용해요. 그러면 이제 딴 놈이 못 들어오도록 이게 인계 영역이에요. 못 들어. 들어오려고 하니까 인계 영역에 딱 부딪혀가지고. 그럼 이제 이 프로세스 1이 이 프린트 사용을 다 하죠. 반납을 하면 그 다음에 이 두 문제가 돌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놈이 들어갈 때 또 딴 거 사용 뭐 합니다. 이렇게 인계 영역을 정해놔야 되는 거예요. 이 동시 수행이 안 되죠, 실은. 동시 수행하려고 하면, 만약에 같이 써버리면 이거는 나중에 되더락, 뒤에 나옵니다. 우리가 내일 하겠죠? 되더락, 죽음의 상황, 뻗어버립니다, 컴퓨터가. 그래서 우리 윈도우 하다 보면 갑자기 공포의 블루스가 컴퓨터 뻗어가지고 여러분들 리부팅 한다든지 컨트롤 알트 딜리트로 다시 부팅시키고 이런 경우 있지. 그래서 인계 영역 원칙이 정해져야 되고 또 하나 똑같은 개념이지만 상호 배제. 상호가 뭐고? 뮤철 익스클루전. 상호 배제하는 게 뭐고? 이 차 보냈으면 상호 배제 어떤 거 안지 알아? 우리 병태가 순자를 사귀고 있습니다. 순자를 사귀고 있으면은 또 다른 병태 철수가 순자를 사귀면 되나 안 되나? 안 된다. 상호 배제의 원리에 끝나잖아요. 병태가 순자를 지금 딱 손잡고 사귀고 있는데 철수가 뺏어보면 되나 안 되나? 큰일 납니다. 어떤 사건은 칼부림입니다. 칼부림. 이 상호 배제 룰을 어기면 칼부림 난대. 근데 이거 우리 인간은요, 상호 배제 마야제 골키퍼 있다고 골 안 들어가나 해서고 병태가 사귀는데 들이 뺏어보고 이거 안 돼요, 이거. 상호 배제 원리를 지키세요. 병태 알겠나? 니 친구 철수가 순자 사귀면은 껍질 떼면 안 돼. 어디에 위배되노? 상호 배제 원리에 위배돼. 문제 같은 게 골키퍼 때 골 안 들어가나? 이거 안 돼. 골키퍼 있으면 골 안 들어가. 통과. 그 이야기입니다. 되겠나? 읽어보자. 특정 프로세스가 공유자원, 즉 병태가 순자를 사용하고 있을 경우 철수는 철수는 해당 병태 순자한테 찝쩍거리지 못한다. 찝쩍거리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기법이 뭐다? 상호배제입니다. 알겠나? 상호배제. 상호배제 룰을 어겨버리면 어떤 사건 터지노? 적어라. 칼부림. 이 중요하다. 이 상칼. 그래서 상칼이 등장하는 거 아이가? 됐지? 딱 그 말 아이가? 병태가 순자를 사용하고 있어. 됐다? 딱 맞아요. 좋다. 그죠? 그 다음에 동기화는 뭐냐? 동기화. 참, 이래 강의도 떨어진다 하면, 문디들, 동기화, 싱크로나이제이션 하는 게 뭡니까? 아무리 변경 처리하더라도, A, B가 같이 되더라도요. 이 CPU는 뭐요? 아주 짧은 시간, A 째건, B 째건, 그죠? 그래도 순서가 있는 거야. 동기화 해놔야 돼. 형님 먼저, 아홉 먼저. 형님 먼저, 아홉 먼저. 여기 있어야 돼요. 요럴 때는 요놈, 요럴 때는 니, 요럴 때는 니, 요럴 때는 니. 요게 동기화야. 즉, 각 프로세스에, 즉, 변경 처리되는 각 프로세스에 대한 처리 순서를 결정하는 기법입니다. 알겠나? 그래서 여기 처리 순서 결정하는 기법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동기화 구현 방법은 세마포화 방식, 좀 어렵죠? 그 다음에 모니터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세마포화는 다익스틸이라는, 발음도
다이스트라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이제 쓸데없이 논문 발표해가지고 박사학위 받으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시험에 안 나와요. 그렇지만 요거 동기화 구형 방법은 세마포와 모니터가 있다는데 어떻게 하느냐? P 연산, 웨이트 연산과 시그널 연산, P 연산과 혹시 요거는 V 연산을 이용해서 이럴 때면 P일 때는 이, V일 때는 이,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P 연산과 V 연산을 이용해서 이 병행 처리의 순서를 결정해주는 기법이 뭐다? 동기화 기법이다. 모니터도 한 가지죠, 그죠? 이럴 때는 A라는 모니터, 이럴 때는 B라는 모니터. 모니터링. 그런 겁니다. 대체? 그래서 요 세 가지. 좋습니다. 요 세 가지, 룰이 지켜지면은 뭐다? 병행 처리가 가능하고, 병행 프로세스가 가능하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도 안 지켜지면 뭐다? 병행 프로세스는 불가능합니다. 병행 프로세스는 이제 불가능하게 되겠죠. 그죠? 자, 다음을, 좋습니다. 야, 오늘 이거 뭐, 빨리 좀 이렇게 끝났네요. 병행 프로세스. 왜 그래요? 야, 좋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더 일찍 끝나는 날도 있고, 여러분, 꼭 생중계를 여러분들이 1시간씩 원래 이제 60분, 이게 원칙인데, 때에 따라서는 내가 70분도 할 때도 있고, 어떤 데는 또, 50분에도 마칠 수도 있고, 그 좀, 어쩔 수 없다. 그런 거고. 자, 여기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운영체제.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자, 다시 오늘 한번 정리를 하면은, 자, 우리 앞 시간에, 이제 운영체제 개요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한번 정리할까? 그래서 우리가 운영체제란 시스템 프로그램, 그죠? 시스템 프로그램 배우는데, 오늘날 컴퓨터는, 그게 뭐다? 이 하드웨어는 일관형밖에 모르니까, 우리 사람이 직접 운영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 운영을 대신해주는 게 뭐다? 소프트웨어죠,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생중계에도 막 사람이 들어오고, 지금 왜 이래요, 이거 지금? 이거 집에서 클릭하다가, 이게 접속이 안 되니까, 쫓아와가지고, 이거 지금 돌아가, 지금, 이런 이게 무슨 생중계고, 이게, 지금 방금 어떤 학생이 왜 들어오냐 하니까, 집에서, 근처에, 우리 근처에 클릭하이, 접속이 너무 많이 안 붙으니까, 이렇게 왔대. 그래, 돌아앉았고. 다 끝나가는데, 참 뻔뻔스럽습니다. 좋아요. 현장에 와도 좋아요. 좋습니다. 그 무슨 이야기를 해요? 소프트웨어의 도움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이 소프트웨어는 뭐다?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 시간이 좀 나눠지잖아. 그죠? 그래서 응용 소프트웨어는 우리 인간의 목적, 여러분이 사용하도록, 사용 목적에 맞게끔 만들어지는 거고, 이런 응용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려고 하면 시스템 프로그램이 컴퓨터의 좌우라든지 아주 관리를 운영을 잘해야 돼요.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대표적인 게 뭐다? 우리가 배운 OS다. 그죠? 그래서 OS를 배우기 전에 또 OS 외에 또 뭐가 있었나? 언어 번역, 트랜슬레이터 또는 노드, 이거 배웠다.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트랜슬레이터와 노드도 다 정리했잖아요. 그죠? 아주 쉽지? 그래서 언어 번역 프로그램 대표적인 게 뭐다? 어셈블리 랭귀지를 번역해주는 게 어셈블러와 마크로 어셈블러고, 맞나? 고급 언어, 내추럴 랭귀지를 번역해주는 게 뭐다?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로. 생각나나? 투패스 어셈블러, 마크로, 생각나죠? 컴파일러, OS 6단계, 인터프리터, 생각나나? 바로 앞 시간에 했는데도 문제같이 모르나? 그래서 그런 걸 배우고, 이제, 정리를 하고요. 드디어, 이제 우리 OS로 들어왔죠. 그죠? OS로 들어와가지고, 이 OS가 뭐다? 컴퓨터의, 자원, 리소스를 이렇게 관리를 하죠. 그죠? 자원 관리를 하고, 여러분한테 컴퓨터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주는 거대한 프로그램 집합이 뭐다? OS다. 그렇다? 그럼 이런 이제, 우리가 OS의 개념을 배우면서 제일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 OS가 관리하는 게 뭐다? 프로세서. 즉, CPU와 이 CPU의 처리 대상이 되는 프로세서다. 이 말이야. 그죠? 그래서 프로세서와 프로세서 관리를 요번 시간 우리가 했잖여. 맞나? 그래서 이 프로세서, 있는데 아직 안 끝났다. 내일 또 이어집니다. 그래서 프로세스의 1번,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 프로세스는 어떻다? 이제 크게, 상태 변이를 하면서 OS가 운영 관리하죠. CPU가 처리하도록 지시를 내리고, 그렇죠. 실제로 처리하는 거는 CPU제. 즉, 프로세스가 처리하지만, 이 CPU가 그 처리하도록 지시 내리고, 관리하고, 감독하고, 운영하는 게 누구? 그렇죠. OS. 즉, 윈도우라든지 리눅스 이런 거 아니야? 맞나? 그래서 상태 변이도 아주 중요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다? 서미트, 제출해서 보유해서 레디, 디스패치, 런, 타임 아웃,
예? 레디. 그죠? 그리고 감금, 불라. 그리고 대기 상태에서 웨이카, 석방, 릴리저, 감옥소에서 석방, 릴리저. 되겠나? 우리 인간의 법하고 똑같으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나쁜 짓 하면은 파출소에서부터 시작하죠. 파출소에서 제출되죠. 그리고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검찰청으로 가고요. 검찰청에서 이제 여러분을 죽이려고 검사가, 검사 당신 시라, 이 하면 똘똘똘 포선주 뭐라고 데려갑니다. 그럼 변호사가 뺄라고 또 돈 써가지고 막 합니다. 그럼 판사가 딱 보고 집으로, 내지는 큰 집으로 두드려 봅니다. 그럼 큰 집으로 가면 잡혀있고, 또 이제 다 살면 집으로 가고, 생각나나? 그리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나? 우리 인간은 법하고 똑같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고, 그런 상태. 그리고 이제 컨커런트, 병행 프로세스, 그죠? 병행 프로세스. 2개 이상의 프로세스를 OS가 동시에 수행하도록 CPU한테 지령 내리는 거죠. 이 병행 프로세스로 해결되려고 할 몇 가지 문제? 3가지 문제. 무슨 문제? 인계 영역. 오케이. 무슨 문제? 오케이. 상호배제. 무슨 문제? 동기화. 그러니까 인계 영역 알겠죠? 상호배제 뭡니까? 칼부림. 어떤 사람은 다음 중 상호배제를 바르게 설명할 거예요. 내한테 강의 들은 칼부림은, 1, 2, 3 칼부림 없다고. 교수님 답 없다고 지랄하지 말고. 상호배제 알겠죠? 알지? 재밌지? 예, 상호배제 룰을 어기면 큰일 난다. 피받아. 칼부림 피받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동기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피연산, 보연산. 됐나? 아주 하나의 이야기처럼 오늘 정리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방구석에서 고생하셨습니다. 자, 내일 또 멋진 강의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